지중해로 간 남자. 3월 어느 날 산에는 힘겹게 청계산을 올랐다. 지중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되었고 TV에서는 꽃만큼 고운 아나운서들이 봄이 온다고 새처럼 지저귀던 어느 날이었다. 사흘째 잠을 못 잔 사내의 눈은 붉게 핏발이 섰다. 의사는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잘 자고 수면제를 끊을 수 있다고 했다. 청계산은 사내에게 익숙했다. 오른 지 10년이 넘었다. 산억이 귀룩나무는 벌써 겨울눈이 벌어져 연두빛 잎이 쌀알 만큼 돋았고 명자나무 꽃눈은 단장한 여인의 살짝 벌어진 입술처럼 붉고 요염했다. 계곡 물소리는 지난달보다 한결 또록또록했다. 사내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가을이면 달콤한 솜사탕 향기를 풍기는 개수나무를 지나 계곡의 은행나무 다리를 지나 바랜 담벼락 색깔을 한 돌배나무를 지나 맑은 단풍나무 부근에서 걸음을 멈췄다. 아직은 푸른 잎이 귀한 산에서 단풍나무 잔가지 아래 초록빛이 선명했다. 손가락 마디만한 크기의 럭비공 모양을 한 그것은 덩굴손 같은 것으로 잔가지를 돌돌 감고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갈라진 틈새로 텅 빈 내부가 보였다. 나방의 고치 같았다. 손을 뻗어 떼어내려다 그만두기로 했다. 겨울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산에서 그 초록의 거처는 어느 값비싼 보석보다 아름다웠다. 놓아두면 다른 사람도 볼 터였다. 사내는 단풍나무 옆 늙은 밤나무 아래서 잠시 다리쉼을 하기로 했다. 배낭을 뒤져 부추환과 다시마환, 공심환을 꺼냈다. 꼼꼼히 씹어 삼키고 발효 작두콩과 헛개나무 끓인 물로 입가심을 했다. 시계를 보니 12시 근처. 의사는 때 맞춰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무항생제 소고기와 유기농 시금치, 우렁이 농법으로 지은 쌀, 천연 치자 단무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뿌리지 않은 친환경 김으로 만든 김밥을 꺼내 한 조각을 입에 넣고 30번을 씹었다. 이어 친환경 사과 반쪽과 진공 포장된 건조 홍삼 한 줄기, 외제 비타민 한 알, 효소 한 봉지로 점심을 마무리하고 지쳐 털썩 밤나무 줄기에 등을 기댔다. 와, 부러워요. 토탈 얼마 들었어요? 사내가 지중해 여행에서 돌아오자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물었다. 거긴 왜 가셨어요? 뭘 보고 왔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없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무덤에 갔더랬습니다. 그 무덤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이므로. 누가 물어만 준다면 사내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다. 20대에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었다. 그의 사랑, 그의 자유에 심장이 뛰었다. 푸른 지중해가 조르바를 그렇게 키웠다고 믿었다. 은퇴하면 만사 제치고 달려가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는 이런저런 일로 바빴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신을 섬겼고 기꺼이 이웃에 봉사했으며 10개나 되는 동호회도 꼬박꼬박 챙겼다. 노부모에게는 크루즈 여행 티켓을 끊어드렸고 아내에게는 보석을 사주었다. 고아원에도 쾌히 투척했다. 사람들은 사내를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에게도 많은 것을 투자했다. 헬스,
고가의 정기검진, 친환경 식단, 독서,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등등. 그런데 이상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간신히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면 고작 한두 시간이 지났을 뿐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의사는 은퇴 후 겪는 일시적 불면증이라며 수면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증상은 날로 심해졌다. 1년 새 7kg이 빠졌다. 절로 허리가 굽었다. 수면제를 털어넣고도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사내는 기어이 베갯닛에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날이 밝자 지중해를 예약했다. 지중해에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푸른 지중해를 보며 속이 후련했던 것도 잠시. 집으로 돌아와서도 불면은 여전했다. 자학과 연민 사이에서 사내의 마음은 종일 너를 뛰었다. 늙은 밤나무 아래 넋을 놓고 앉아있던 사내의 퀭한 눈이 문득 반짝였다. 막 꽃을 피운 맞은편 생강나무 노란 꽃에 눈길이 머물고였다. 손톱만한 것이 몹시 아름다웠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이 떠오르며 얇은 비늘 조각 하나로 추운 계절의 무자비를 견뎠을 겨울눈이 기특하게 생각되었다. 더불어 추운 눈밭에 앉아 배고픈 흰산을 망망하게 바라보았을 숲의 작은 새들과 견디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을 밀폐된 공간의 초록 번데기도. 눈가가 뜨거워지더니 이윽고 꽃눈이 터지는 소리, 꽃이 피며 그 주변의 공기가 바닷물처럼 갈라지는 소리, 나방의 굳은 육신이 텅 빈 고치 안에서 뜨겁게 뒤척이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왔을 때 세상을 향해 빼꼼히 얼굴을 내민 그것들은 겨울을 견뎌낸 저희들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지적일 것은 얼마나 많고 나눌 말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자신들에 대한 지극한 긍지와 사랑이 실은 꽃을 아름답게 만들고 새들을 자유롭게 날게 하며 흉측한 번데기를 찬란한 나방으로 거듭 나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자 사내는 자신에게 묻고 싶어졌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사내가 사랑한 것은 누구인가? 보약과 염색과 신심, 철저한 배려로 무장한 나인가? 아니면 허연 귀밑머리와 마른 대퇴부, 소심과 불면으로 고통받는 나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사내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보니 사내는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영혼을 잃고 귀환한 몸뚱이에게 먹고 사느라 고생 많았고 잠 못 드느라 욕 본다고 속삭여준 적 없었다. 소심도 타고난 것이니 너무 애쓰지 말라고 다독거려준 적 없었다. 달아해진 그 육체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적 없었다. 오직 남을 위해, 남의 시선을 위해 살았다. 조르바의 자유를 부르짖은 것도 결국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지 싶었다. 불면으로 침침해진 어두운 눈 뒤에서 늘 사내에게 잔소리를 해대지만 사내처럼 역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집의 아내가 그림자처럼 어른거렸다. 사내가 툭툭 엉덩이를 털며 밤나무 아래서 일어났다. 그리고 속으로 니코스 카잔차키스 무덤의 글귀를 이렇게 바꿔보았다.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사랑함으로. 2013년 3월